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냥 평범했다고 해야 하나? 딱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친한 것도 아니었어요. 근데 일주일 전 시어머니 댁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.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?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. 우선 상황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저희는 시어머니랑 같은 건물에 살아요. 시어머니는 3층, 저희 부부는 5층이에요. 남편이 독자라서 시어머니 가까이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결혼할 때 이렇게 정했죠. 보통은 일주일에 한두 번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챙기고 그 정도 관계였어요.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. 시어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가셔야 했대요.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은 회사 중요한 회의 중이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시어머니 댁으로 내려갔죠.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하셔서 급하게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.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혈압약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안정시켜 드린 후에 약 드실 물이랑 간단한 죽을 끓여드렸어요. 시어머니가 방에 누워 계시면서 서랍에 수면 안 돼 있는데 좀 가져다 줄래? 하시더라고요.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는데 그때였어요. 서랍 맨 위에 수면 안대 대신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. 평범한 검은색 노트였는데 뭔가 오래된 느낌이었죠. 근데 제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. 표지에 민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.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. 이건 제 이름인데 이게 뭐지? 심장이 쿵쾅거렸어요.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. 근데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안 볼 수가 있나요? 손이 떨리면서도 펼쳤습니다.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. 2024년 3월 15일 오늘 민지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. 아들 녀석이 전화로 울먹이며 말하더라. 나는 민지한테 아무 말도 못했다. 괜찮냐는 뻔한 말도 위로도 할 수가 없었다. 내가 뭐라고 그 아이의 슬픔을 건드리겠는가? 제가 유산했던 게 2년 전 일이에요.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. 결혼 3년 차에 처음으로 임신했는데 12주 만에 유산했어요. 남편은 울면서 저를 안아줬지만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안 오시고 그냥 문자로 몸조리 잘해라 이렇게만 보내셨어요. 그때 진짜 섭섭했거든요. 친정엄마는 매일 병원 오시고 집에서 죽 끓여다 주시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무심하신 것 같아서요. 근데 일기는 계속됐어요. 민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. 내가 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못 갔다. 나도 한때 유산을 3번이나 했다. 그 고통을 아니까 그 아이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다. 괜찮다는 말도 다음에 또 가지면 된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 같아서 그냥 혼자 조용히 아파하게 두는 게 맞는 것 같다.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. 시어머니가 유산을 3번이나 하셨다고요? 저는 전혀 몰랐어요. 남편도 모를 거예요. 시어머니가 그런 아픔이 있으셨다는 걸. 손이 떨렸지만 계속 넘겼어요. 2024년 5월 2일 오늘 민지가 온 김에 밥을 먹고 가라고 했다. 근데 민지가 어머님 요리는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라고 했다. 순간 기분이 나빴다.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아이 말이 맞다. 나는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는데도 음식을 짜게 먹는다. 민지는 내 건강을 걱정해준 거였다. 그런데 나는 그때 표정 관리를 못했다. 민지가 눈치챘을까? 저 그때 기억나요?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진짜 짰거든요. 시어머니 혈압이 높으신 걸 알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굳으셔서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 그날 진짜 기분이 안 좋았어요. 2024년 7월 18일 민지가 친정에 다녀온다길래 뭔가 사다 주고 싶었다. 근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서 현금을 준비했다. 그런데 막상 주려니까 창피하고 민망했다. 마치 돈으로 며느리 마음을 사려는 것 같아서 결국 못 줬다. 민지한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. 2024년 9월 30일 오늘 아들이 민지 자랑을 한참 했다. 회사 일 힘들 때 민지가 어떻게 위로해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듣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다.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론 내가 그 아이한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해준 게 미안했다. 2025년 1월 5일 설날 준비하느라 민지가 고생 많았다. 그 많은 음식을 혼자 다 준비했다. 나는 아프다고 누워만 있었는데 민지가 아무 불평 없이 웃으면서 다 해냈다. 친척들이 민지 칭찬을 많이 했다. 나도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다.
왜 이렇게 서툴까?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. 2025년 3월 20일 민지가 내 생일을 챙겨줬다. 케이크며 선물이며. 그런데 나는 괜히 돈 쓰게 했네라고 말해버렸다. 민지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게 보였다.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고맙다.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였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만 나올까? 2025년 6월 10일 요즘 민지가 많이 지쳐 보인다. 아들한테 물어보니 둘째 임신 계획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다. 주변에서 둘째 언제 가지냐고 자꾸 물어본다나? 나도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것 같다. 미안하다. 민지야, 내 인생이다. 네가 원할 때 결정해. 여기까지 읽었을 때 복받쳐서 울음이 터졌어요.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. 5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거든요. 차갑고 무뚝뚝하고 며느리한테 관심 없으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었어요. 그냥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였어요.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,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셔서 계속 망설이고 계셨던 거예요.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2025년 9월 20일 내가 죽으면 이 일기장을 민지한테 전해주고 싶다. 평생 제대로 표현 못한 내 마음을 이것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. 민지야,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고 나는 정말 서툰 시어머니였다. 미안하고 고맙다.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,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.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. 노트를 꽉 껴안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. 민지야,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. 황급히 눈물을 닦고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떨어뜨렸어요.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가 방문을 여셨어요. 우리 둘은 그렇게 마주 섰어요. 저는 눈물 범벅이고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든 노트를 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. 그걸? 어머니. 저는 그냥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안겼어요. 시어머니도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천천히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. 미안해, 민지야. 나는 항상 서툴렀어. 아니에요, 어머니. 제가 몰랐어요. 어머니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.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. 5년 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그날 다 풀렸습니다. 지금은 시어머니랑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요. 같이 장 보러 가고 수다 떨고 가끔 남편 욕도 같이 하고요. 시어머니는 여전히 표현이 서툴러요. 근데 이제 저는 알아요. 그 서툰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. 어제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민지야, 너 요즘 예뻐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. 여러분, 가족 사이에도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.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조심스럽고 어렵잖아요. 근데 어쩌면 상대방도 똑같이 조심스럽고 어려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. 저는 운 좋게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한번 먼저 다가가 보세요. 서툴러도 괜찮아요. 시어머니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니까요.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